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자주 쓰는 브랜드들 로고가 확 바뀐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은 그냥 바뀌었네 하고 무심코 넘겼던 바로 그 로고 디자인 변경 뒤에 숨어있는 아주 치밀하고 또 흥미로운 전략들을 하나하나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즐겨 찾던 가게, 매일 쓰는 앱, 심지어 도로 위 자동차 엠블럼까지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요. 대체 왜 멀쩡해 보이던 로고를 계속해서 바꾸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딱 짚고 가겠습니다. 로고 변경은요, 단순히 더 예쁘고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브랜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중대한 도전 혹은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비즈니스 전략의 결과물인 거죠. 뭐랄까, 하나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거대한 흐름은 바로 디지털 화면 최적화라는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대시보드, 길거리의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바로 그 화면들 말이죠. 와, 이 명단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로고를 평평하게, 즉 플랫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 회사가 따라하는 유행 수준을 넘어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대체 평면화가 뭐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옛날 로고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 질감, 입체감을 주던 그림자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아주 단순한 선과 단색으로 바꾸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로 전기차 시대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과 대시보드잖아요. 그 작은 화면 속 앱 아이콘부터 큰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어떤 크기에서도 로고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예전처럼 복잡한 디테일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는 변화도 있지만 모든 리디자인이 단순히 심플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영리한 리디자인이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 핵심 가치를 더 선명하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수나무 다들 아시죠? 이 로고 변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전 로고는 이름 그대로 그냥 나무 그림이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밋밋했죠. 국수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바뀐 로고를 딱 보세요. 세상에 나무 기둥이 젓가락입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국수와 나무라는 두 단어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잖아요. 보는 순간 아하 하면서 미소 짓게 만들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야말로 디자인의 힘입니다. 자, 이번 하나골드클럽의 사례는 디자인에서 주인공 정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예시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먼저 고민한 거죠. 이 로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지?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지?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무대 정중앙으로 딱 데려온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선명한 색깔 대비로 눈에 확 띄게 만들고요. 주인공이 정해지니까 그를 받쳐주던 배경의 다이아몬드 모양은 자연스럽게 조연으로 물러나 크기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수적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준 아주 영리한 리니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로고는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백 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보다 더 강력하게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나 복잡한 전략을 알리는 전략적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신사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로고가 두 개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기존 로고를 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로고는 무신사 그룹이라는 더 큰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로 격상시키고 우리가 앱이나 가게에서 만나는 서비스로서의 무신사는 새로운 얼굴을 쓰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전체의 얼굴과 소비자들이 쓰는 서비스의 얼굴을 따로 만든 거죠. 이건 무신사가 우린 이제 그냥 쇼핑 앱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룹사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전력적 신호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천재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케이스티파이의 한글 로고인데요. 이게 그냥 한글로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에 브랜드를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현지화의 정석을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이 로고가 왜 이렇게 똑똑한 디자인일까요? 비밀은 바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보세요. 케이스티파이라는 알파벳은 크, 스, 트, 프, 영 이라는 한글 자음으로 아주 과감하게 바꿨죠. 하지만 딱 하나 그대로 둔 게 있어요. 바로 기존 로고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알파벳 I와 그 위의 점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는 로고를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전체의 형태로 기억하거든요. 케이스티파이 로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각적 단서가 바로 저 I였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니까 나머지 글자가 전부 한글로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보자마자 케이스티파이네 하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특 옆에 I가 있으니 T라고 자연스럽게 읽히기까지. 이건 정말 디자이너가 누군지 상이라도 줘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디자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들을 봤는데요. 물론 모든 변화가 다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굳이 왜 바꿨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조금은 아쉬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짚어볼까요? 올리브영 로고 박힌 거 다들 보셨죠? 가장 큰 변화는 이름에도 들어가는 바로 그 올리브 심볼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꽤 과감한 결정이었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고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잘 보여야 하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예전 로고는 심볼이 잘 안 보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심볼이라는 건요, 정말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나이키의 수시, 스타벅스의 사이렌처럼요. 글자 없이 그림만 봐도 거기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올리브영은 바로 그 소중한 자산이 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 거죠. 자, 이번엔 설빙입니다. 이전 로고는 뭔가 붓글씨 같고 전통적인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새 로고는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졌어요. 설빙은 이 로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이라니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국 전통의 맛이나 얼음처럼 시원함 같은 건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글쎄요, 그건 어떤 브랜드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로고만 봐서는 설빙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설명을 들어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요. 오히려 브랜드의 정체성이 더 흐릿해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쉬운 사례입니다. 이건 디자인이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디자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경우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고들, 어떤 게 진짜 LGU 플러스 로고 같으세요? 놀랍게도 정답은 전부 다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로고의 제일 원칙은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보든 똑같은 모습이어야 U 플러스구나 하고 신뢰가 생기는데 지금은 볼 때마다 다르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맞나? 하고 헷갈리는 거죠. 브랜드의 얼굴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개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아주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디자인 더 예쁘게 다듬기 전에 일단 어떤 로고를 쓸지 하나로 통일부터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쓴소리죠. 자, 오늘 이렇게 로고 뒤에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로고 하나의 디지털 시대의 흐름, 브랜드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 미래를 향한 전략,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은 아쉬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이제부턴 길을 걷다가 혹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떤 브랜드의 로고가 바뀐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 회사는 지금 디지털에 적응하려는구나. 저기는 자기들의 핵심을 더 강조하고 싶구나 하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만의 분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